안녕하세요. 오늘 수능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요. 수능에서 이제 등급을 이제 높게 받으려면 정답을 많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정답을 많이 맞추려면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일단 높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간의 그 집중력 있죠, 집중력. 소위 말하는 멘탈. 근데 인간의 집중력, 멘탈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그럼 멘탈이 약해지거나 멘붕이 오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틀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다면은 멘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지 정답을 많이 맞추게 되고, 그래서 정답을 많이 맞추게 되면 등급이 높아지게 되죠. 다르게 말하면 어려운 문제에서 멘탈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쉬운 문제를 틀리게 돼요. 예를 들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빈칸을 푼다 칩시다. 빈칸이랑 문장 넣기. 그러면 빈칸이랑 문장 넣기를 먼저 풀게 되고, 그 다음에 흐름 무관이라든지 또는 유해학문 또는 장문 3개 있죠. 장문 3개. 이렇게 풀게 되면 만약에 이걸 먼저 건드리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멘탈이 상당히 깨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좀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집중력, 멘탈 많이 쓴 나머지 여기서 잘못하면 틀릴 좀 가능성이 좀 약간씩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도 멘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풀어야지, 즉 풀 확률이 높은 문제에서 풀 확률이 좀 떨어지고 멘탈이 좀 많이 깨지는 문제, 그런 순서로 풀어야지 이게 점수가 높아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효율성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빈칸이나 문장 넣기 이런 거 풀 때 적게 걸리면 한 2분 안에 풀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를 잘 못 푼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3분 또는 4분 이렇게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2분, 3분, 4분 이렇게 들은다 하더라도 얻는 점수는 몇 점밖에 안 되냐? 3점밖에 안 돼요. 3점. 그런데 이보다 좀 쉬운 문제에 시간 투자한다 칩시다. 이런 흐름이나 유형문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거 시간 투자하면은 여기서 똑같은 시간을 2분, 3분, 4분 들인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3점이 아니라 최소한 2개 맞추면 4점이죠. 3개 맞추면 5점 내지 6점 됩니다. 그럼 똑같은 시간을 들인다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 한 3분 들인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열심히 풀어봐야 3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쪽에 시간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4점, 6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집중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멘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더 점수가 높아지게 돼요. 여기서 이걸 먼저 안 풀고 이걸 먼저 풀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 문제 푸는 순서는 멘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순서에서 멘탈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푸는 것이 좋고,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다 하더라도 이런 쉬운 문제에서 틀리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에서 틀리는 것이 더 나아요. 차라리 어려운 문제에서 좀 이런 빈칸이라든지 문장 넣기 이런 데서 좀 틀릴 확률이 높은 문제에서 틀리는 게 낫지, 틀릴 확률이 낮은 문제, 즉 정답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놓친다면 정말 치명타가 되죠. 이제 실제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 문제 푸는 문제 출제 순서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이건 작년도에 수능 문제 출제 순서였는데, 1페이지는 듣기죠. 그 다음에 2페이지는 어떻게 되냐면, 2페이지도 듣기가 나오지만, 듣기가 끝나면, 목적, 심경, 주장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 다음에 목적, 심경, 주장이 끝나면, 의미, 요지, 주제, 제목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4페이지죠. 4페이지에 도표 문제,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문제, 그 다음에 시형문 2개가 나와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5페이지에 어법과 어휘, 그 다음에 빈칸처럼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6페이지 가면 빈칸 문제 2개, 흐름 무관한 거, 그 다음에 순서별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순서별 문제하고 문장 넣기 2문제하고 요약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가면 8페이지 가면 장문 2개짜리 있죠. 장문 2개짜리.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이제 장문 3개짜리 스토리형 장문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약간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좀 분류를 해볼게요. 즉 정답 확률이 높은 문제와
정답 확률이 낮은 문제 순으로 한번 분류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 이건 정답률에 따라서 제가 분류를 좀 해놓은 거고,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가장 쉬운 거 C급이라 칩시다. 가장 쉬운 거 C급. 그럼 C급은 이렇게 되죠. 일단 실용문 2개, 일치, 도표 이렇게 되고, 뭐 신경이라든지 글의 목적 정말 쉽게 풀 수 있죠. 그리고 장문 그 43, 44, 45 있죠. 이걸 그나마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것보다 약간 좀 더 약간 난이도가 있다. 그래도 좀 풀만하긴 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제와 관련된 문제예요. 뭐 요지, 주장, 주제, 제목, 의미 이런 거 한 그 다음 그 정도 되죠 이게. 그 다음으로 좀 흐름 무관이라든지 순서배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순서배열은 정말 요령만 한다면은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요양문도 그나마 이런 아래에 있는 문제보다 좀 낫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좀 어려운 문제가 서서히 있는데, 일단 A급으로 제가 분류를 했어요. 이거 그 장문에 있는 그 어휘, 제목 어휘 그 두 문제 있죠. 그 두 문제하고 어법 문제하고 뭐 어휘 추론, 이걸 갖다가 좀 A급으로 좀 분류했고, 정답률이 그나마 약간씩 좀 떨어지길래요. 그 다음에 문장 넣기 정말 어려워하죠. 이거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해요. 이건.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말할 것도 없죠. 이거 정말 그래서 S급으로 이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C급, B급, A급, S급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분류를 한 취지는 뭐냐면 이쪽 C급으로 갈수록 정답률이 좀 더 높고 즉 풀기가 쉽죠. 그 다음에 S급 이쪽으로 갈수록 정답률이 떨어지고 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문제 푸는 순서도 C급 먼저, 그 다음 B급, 그 다음에 A급, 그 다음 S급 이렇게 풀어야지 좀 더 점수가 높고 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 푸는 순서를 최종 점검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기 전에 일단 못 진행해 줄게요. 이거 여기 지금 4페이지로 돼 있는데, 이걸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게 실용문이군요. 실용문인데, 실용문을 첫 번째 실용문, 그 다음에 실용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이걸 세 번째로 푸는 게 좋아요. 일치 불일치 문제. 그 다음에 이거 도표인데 이게 네 번째로 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이 좋다고 한 이유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듣기 할 때 있죠. 듣기 할 때 뭐 1번, 2번 이렇게 풀 때 사이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읽기, 즉 RC 파트, 즉 읽기 파트를 좀 와서 푸는 게 좋은데, 이때 뭐 목적, 뭐 심경, 주제 이런 문제를 기타 등등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실용문 있죠. 실용문이라든지 일치, 도표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더 좋아요. 구별의 실익이 어디냐면은, 이런 문제를 푼다 칩시다. 듣기 1번하고 이런 문제 풀잖아요. 뭐 목적, 주제 이런 거 풀게 되면은, 만약에 중간에 다시 뭐 1번 풀고 뭐 2번 이렇게 듣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주제 이걸 읽다가 2번으로 다시 돌아간다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듣기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여기 주제는 처음부터 다시 다 읽어야 돼요. 이거. 그럼 시간 다 깨져요. 또 그만큼 멘탈도 깨지게 되죠. 그런데 실용문이나 일치, 도표 이런 걸 먼저 풀게 되잖아요. 1번 듣기 1번하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거 푼다 칩시다. 그러면은 선택지를 갖다가 뭐 5번, 뭐 4번, 3번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보는데, 물론 3, 4, 5번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지만, 만약에 본인이 5번 선택지 보고 그다음에 4번 선택지까지 딱 봤어요. 그런데 듣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듣기 돌아와서 다시 2번 풀고 나서 다시 예를 들어서 뭐 실용문으로 돌아와서 문제 푼다 할 때 5번부터 볼 필요 있냐? 전혀 없어요. 왜냐? 여기선 이 실용문이나 일치, 도표 이런 것은 중간에 선택지가 끊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설령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끊어진 그 부분부터 다시 보면 되는데, 목적, 뭐 주제, 뭐 이런 요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선택지를 갖다가 끊을 수가 없고 그 지문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듣겠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푸는 게 더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선택지에서 끊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쪽에 일치, 불일치형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그리고 듣기 할 때 되도록이면은 이런 문제는 다 풀어두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한 5, 6개, 많다면 7개까지 푼다면 훨씬 좋긴 한데, 어쨌든 적어도 한 5개, 6개 이상은 좀 풀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일단은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해둘게요.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요. 아까 실용문 1번, 그 다음에 실용문 두 번째를 2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일치불이치를 3번, 그 다음에 도표 이게 4번, 5번, 4번, 3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건 되도록이면요. 물론 3, 4, 5번 순으로 푸시는 분도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되도록이면 5, 4, 3 이렇게 푸는 게 좋고 3, 4, 5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는데 뭐 본인 선택이 하지만은 3, 4, 5번보다는 5, 4, 3이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번부터 본다면은 중간에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소비가 있기 때문에 5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그 선택지가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1, 2, 3, 4번 풀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로 한번 가보시죠. 이게 심경인데 심경. 이게 5번째로 푸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더 쉽고 중간에 뭐 이건 또 아래만 보면 되죠. 이 중간 아래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 이게 쉽죠. 그 다음에 이게 6번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 목적까지 봤으면 이렇게 장문으로 와서 장문 이 순서부터 장문 지사, 장문 일치불치에서 이게 7번, 그 다음에 8번, 9번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풀면 C급이 다 끝나게 되죠. 이제 B급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게 10번 그 다음에 이건 의미추론인데 의미추론보다는 이게 좀 더 낫겠죠. 11번 요지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10번은 이게 주장이었어요. 주장 그 다음에 이게 주제추론이 12번 제목추론이 13번 그 다음에 이게 의미추론 뭐 약간 비유적인 그런 부분을 찾는 문제가 나올 문제 그런 형태의 문제 이게 14번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으로 좀 더 이제 풀만한 게 어디냐 흐름 무관한 거 이걸 15번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15번째로 그 다음에 이건 학생들의 그런 좀 자기 자신만의 어떤 난이도 어떤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하긴 했지만은 학생들의 그런 어떤 실력이라든지 체감도의 그 난이 체감도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순서 배열을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서 배열을 먼저 이 뒤로 빼고 이 A급으로 분류를 해서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또한 나는 어법이라든지 어휘가 쉽다 이런 게 그냥 앞쪽으로 빼서 먼저 B급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본인의 취향입니다. 다만 저는 권장사항은 순서 배열을 먼저 보기를 권장드리는데 순서 배열을 먼저 보는 그 먼저 보라고 권장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의외로 그 약간 풀기가 쉬워요. 즉 이건 상당 부분 좀 글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이건 잘 하면은 많이 안 읽어도 잘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걸 먼저 푸는 게 좋아요. 16번 그 다음에 17번 순서 배열 그 다음에 요약문인데 이걸 18번째로 푸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요. 그 다음에 장문 제목 이걸 19번째 19번 그 다음에 장문 어휘추론 이게 20번 이렇게 그 다음으로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어법추론 있죠. 어법추론 이게 21번째 21번 그 다음에 어휘추론 22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장 넣기죠. 이게 문장 넣기 23번 24번 그 다음에 이제 빈칸입니다. 빈칸 4개가 남았어요. 25번 26번 27번 28번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또한 여기서 지금 S급의 이게 빈칸 4개가 있는데 본인이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빈칸 한 문제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거 끝까지 다 풀려고 덤비는 것보다 차라리 아싸리 어차피 이거 빈칸 한 문제 포기한다 해도 1등급 또는 2등급 나오는데 지장 없거든요. 이거 뭐 하나 포기한다 하더라도 뭐 나는 97 다 맞아도 97점이에요. 90점 맞나 90점 맞나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한 문제를 못 푼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 그리고
이쪽까지 여기에 정말 그 본인의 멘탈 다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나 못 풀고 그리고 나머지 걸 다 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점수를 갖다 높이는데 나는 다 끝까지 풀 수 있다 그러면 다 끝까지 풀어도 되는데 설령 한 문제 난 포기하고 나머지에 집중을 다 쓰겠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높은 점수를 받고 뭐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이게 문제 푸는 스킬도 굉장히 이게 요즘에는 많이 발전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세분화돼 있어요. 아까 제가 순서 배열 이런 게 굉장히 쉽다 의외로 좀 풀기 쉽거든요. 이게 왜 풀기 쉽냐면은 순서 배열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지시사 연결사 이게 아니에요. 뭐 지시사 연결사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논점이에요. 논점 전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논점 전개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고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순서 배열과 관련된 게 이게 상당히 좀 한 6개 정도의 스킬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논점 전개 일관성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문제 푸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줘요. 또한 뭐 주제 추론이죠. 주제 추론 이런 것도 문제 푸는 스킬이 이게 한 9가지 정도 돼요. 9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의도 파악이에요. 이 글을 쓴 이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 그걸 생각하면서 지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나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뭐 말하는 뭐 이런 뭐 예시 앞을 잘 봐라 뭐 역접 앞을 잘 봐라 이런 것은 자칫한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긴 있지만 여기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잘못하면 문제 틀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의도 파악인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 언급해드렸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멘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즉 집중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순서를 풀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 즉 같은 시간을 들여서 3점 얻는 것보다는 같은 시간을 들여서 4점, 5점, 6점 얻는 그런 순서로 문제를 푸는 것이 본인에게 높은 점수를 가져다주고 등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주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